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결국 보고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어제 긴급 브리핑까지 열면서 반발을 했는데 결국 강행 처리를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탄핵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감사원장이든 검사든 누구든지 하여튼 탄핵 사유에 맞는다 싶으면 당연히 뭐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법에서 보장된 그 제도이고요. 그러나 지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그 민주당의 탄핵이 과연 사유에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뭐 대부분이 다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면 민주당 의석이 워낙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는 되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미한 정치 공세성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뭐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더라도 뭐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리도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엄중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어떤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들이 아직 확정된 사실들이 없고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그중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최재현 감사원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공개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최 원장이 지금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원장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이제 논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위법 감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걸 바로잡힌 상황에서 감사들이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독립성이나 어떤 그 중립성에 걸맞는 힘을 쓰고 있느냐를 감시하고 견제할 역할이 국회에 있는데 그 국정감사인가요?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지원하는 조직이냐. 2022년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위반됐을 가능성을 상당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충분히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충분히 이게 밟아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고발이 뭐 된다든가 그거를 뭐 지켜본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좀 어느 정도는 확정된다든가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충분한 홍보나 토론을 공론화 작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힘이 있다고 그냥 쓰는 식으로 보여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감사원장 탄핵 처리가 됐고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인데 이 조상원 4차장 밑에 반부패 1부, 2부가 있잖아요. 반부패 1부에서는 팀 F 민생사건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중입니다. 이런 수사들에 결국 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중앙지검 지휘부를 이렇게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업무 차질을 빚기 위해서겠죠. 왜 그러냐면 그 중앙지검장과 4차장 그리고 반부패 2부장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돈봉투만 해도 수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휘부가 그 공백 상태가 되면 그 지휘부를 메울 다른 그 대행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상당한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노리는 바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의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소유지 부분도 이제 저 사람들이 직무정지가 되면 공소유지도 상당한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죠. 뭐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내일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내일 전에 뭐 갑작스럽게 긴급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여권이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 재판 이 모두가 상당한 정도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4차장까지 갈 것도 없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수사들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에게 그런 얘기가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자기와 이해가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민주당 의원들이 결부돼 있는 돈봉투 재판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또 특정 한 검사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의 사용이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고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최대한 왜 하는지를 설득해 가면서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는요,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을 놓고도 팽팽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저 감액 예산안이 어제 처리가 될 걸로 보였는데 국회의장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습니다. 합의가 될 걸로 보시나요? 12월 10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이제 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지 말고 여야 간에 좀 협의를 해서 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 뭐 이런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종의 시한 설정이죠. 예.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게 사상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 민주당이 저걸 그 강행한 데는 나름대로의 뭐 최대한 정부 여당을 좀 압박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또 다시 이례적으로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 없다 이렇게 또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치킨 게임이죠. 어찌 보면 마주 달리는 기차인데 마주 달리는 기차는 마지막 순간에 피하는 쪽이 지는 거죠. 근데 지금 피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10일이면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야의 대치 상태 그리고 그 대치 상태의 강도 같은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아마 10일까지도 여야가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 결국은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그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그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짓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상일 대변인님 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정말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전국을 풀어나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양쪽 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명분은 있어요. 특활비라고 증빙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공개적인 증빙이 있고 비공개적인 증빙이 있어요. 예. 만약에 공개적으로 증빙하는 게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안보적 사안도요. 우리가 각서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 비밀 자료를 전부 다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2급 비밀 취급 자격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자격으로도 부족하다면 뭐 결산과 관련된 소수 한두 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을 통해서라도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전액을 감액한다. 그거는 또 너무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양쪽 다 문제는 있다. 여당에서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뭐 이런 것만 너무 거의 집착해가지고 아예 협상을 못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여당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원내랑 대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확장 재정이라는 거는 주로 복지 분야 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복지 분야 예산을 뭐 확 깎아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이제 특활비와 이제 특정 업무 경비 뭐 이런 거 부분만 깎았으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뭐 국민들한테 설명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뭐 특활비, 특경비 뭐 이런 거 다 깎아놓고 뭐 심지어는 뭐 호남 고속철도 합의 뭐 이런 것도 다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지금 와서 무슨 확장 재정하다는 게 뭐 좀 앞뒤 안 맞는 거 이렇게 이제 인상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잘 설명하지 않으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명 씨 측도 이 휴대전화의 존재를 암시했는데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변호인 말을 정리를 해보면은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은 하겠다. 다만 검찰이 아닌 다른 곳에. 뭐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근데 가지고 있다면이라는 거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잘 그거에 대한 답은 안 모른다는 했죠. 얘기인데 예. 변호인이면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않는데 지금 허장성세로 저렇게 그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 가지고 있고 지금 검찰과 협상을 하고 있거나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 제출했을 때 어떠한 나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이걸 협상을 하고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어찌됐든 간에 명태균 씨가 뭐 진상을 규명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이 내용이 뭡니다 하는 걸 알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죄를 좀 줄여보거나 뭐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기 위한 시도 뭐 이런 거 정도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저런 경우는 이제 검찰이 상당히 저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검찰을 향해서 저런 식의 일종의 우협이죠. 예. 이런 것들이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변호인이 알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검찰과 이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최병묵 편집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이 휴대전화를 일부러 만약에 숨긴 거다라고 한다면 은닉 교사, 뭐 증거인멸 교사 이런 혐의도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실제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면 핸드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처남의 진술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뭐 교사를 받아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처남의 진술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그 인멸한 장소의 CCTV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위치 추적이라든가 핸드폰에 이런 걸 통해서도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혐의는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지금 참 이 명태균 씨 이 수사가 결국 어디로 혐의가 좁혀지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도 지금
옛 휴대전화 증거 보전을 강혜경 씨가 이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는데 명 씨 관련 수사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로 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뭐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강혜경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네. 강혜경 씨의 주장은 우리가 우선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 주장에 거의 100%는 명태균 씨 주장을 그냥 옮긴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진실이 명태균 씨 허풍에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강혜경 씨는 결국 허풍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 강혜경 씨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명태균 씨의 주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명태균 씨 주장이 허풍인지 아닌지부터 규명을 할 거예요. 예. 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민주당이요. 명 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녹취를 공개했었는데 이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검찰이 전현직 검사장 3명을 조사를 했는데 네. 명 씨의 허풍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결론 그런 것들이 검찰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국민이 설득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이렇게 뭐 언론에서 뭐 취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알려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국민이 지금 그 검찰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데 이런 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런 의혹들은 검찰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불신이 들지 않게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나와서 그 주변인들의 정황적인 진술과 함께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의혹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시장의 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이 한 자리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홍 시장과 오 시장 즉각 반발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반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관계의 문제죠. 예. 저기에 있는 저 사진에 보면 뭐 김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괄호하고 뭐 오세훈 스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김한정 씨와의 관계를 그 후원금을 받은 거 외에 스폰서라고 할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지금 네, 선을 반박을 하고 그었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의 서울 사무소에 한때 근무했던 사람. 그 사진이 지금 저기 오른쪽 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은 바로 본인이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씨와의 관련 이거는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 또 친민주당 매체의 일방적인 확대 재생산이지 현재까지는 사실관계로서 확인된 게 없다. 그러니까 예. 저 부분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뭐 나중에 검찰 수사가 못 믿겠다 그러면 뭐 특검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야당의 주장이 곧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실관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네. 불쾌하다 이런 말을 네.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불쾌할 일이 아니라 예. 이런 의혹이 나오게끔 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께 송구하셔야 되고요. 그런 의혹이 나왔지만 나는 이런 부분에서 떳떳합니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본인이 마치 권력자처럼 나는 이거 불쾌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린애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